당신도 알게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또 트렌디한 이 또 자리에 제가 트렌디하지는 못해요. 제가 3년 반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요새 뭐랄까 매일매일 약간 눈물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 했더니 제가 뉴스킨이라는 걸 되게 잘 안다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머리에서 이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탁 내려오다 보니까 그냥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뉴스킨에서 알게 된 것들을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또 초대되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뉴스킨을 이렇게 이야기하러 왔지만 물음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느낌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되게 많이 부족하고 저도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되게 많이 배워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제가 제 딸이 8살인데 8살짜리 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원하면 갖게 되는구나. 원하는 게 있어야 그거를 하고자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아까도 소개해 주셨겠지만 제가 1년 만에 뉴스킨에서 최고 직급을 달성하긴 했는데 눈, 코, 입 이렇게 똑같이 달려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빼어나게 뭐 예뻐진 것도 뉴스킨 덕분에 정말 많이 예뻐진 거라서 정말 감사한데 잘난 것 하나 없는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거 정말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 때문에 이 안에서 무언가를 얻어 나가고 있다는 게 솔직히 되게 신기한 일인 것 같거든요. 오늘 이 안에서 본인들의 머릿속에서 어떠한 것을 내가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제가 강릉에서도 팀을 만들고 있는데 강릉에는 오늘부터 또 9인 이상이 이렇게 집합이 풀려가지고 또 9명이서 모여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원래는 다 해지됐다가 또 9인이 잡혔더라고요. 결국 또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되게 많은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지켜내지 못하고 마구마구 소비하고 있다가 이러한 또 질병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사람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저 또한 뉴스킨에서 정말 시스템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 또 이러한 또 시스템을 코로나 덕분에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줌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또 강의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고 2021년도 3월에 제가 이 부스트라는 걸 기회로 맞이해서 팀을 정말 많이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뉴스킨을 시작할 때 팀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누구나 원하는 거 있잖아요. 돈 정말 잘 벌고 싶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냥 나 예뻐지고 싶고 나 날씬해지고 싶고 나 건강해지고 싶은데 솔직히 모든 걸 다 지키면서 돈까지 벌 수 있는 일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선택한 뉴스킨이라는 도구가 솔직히 처음에는 작고 미비하게 그냥 예뻐지고 싶어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3년이라는 시간에 사업을 하면서 2021년도 올해 3월에 또 이 부스트라는 기회를 가지고 정말 회사에서는 정말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진짜 저는 2021년도 3월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면 제가 되게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이죠. 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3년 전에 이 돌돌돌돌 돌아가는 세안 기구가 있어요. 루미스파라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제가 뉴스키를 만났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었냐면 혼자 3차 세안을 하는 내가 이 뭐지? 한 번만 문질렀는데 얼굴이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깨끗해진다고? 라는 생각으로 솔직히 이 루미스파를 사러 미국까지 갔던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미쳤죠. 말도 안 돼. 그만큼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컸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때 컨벤션이라고 미국에서 오픈을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전 4살짜리 딸이 있었고 4살짜리 딸을 어느 누구도 맡아줄 사람이 없었고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이걸 사러 가고 싶은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나 미국 좀 보내줘 라고 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남편이 다녀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비행기표를 당당하게 끊고 나서 생각했던 게 내 딸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어린이집에 가서 원장님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딸 9박 11일만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미국을 갈 일이 있는데 제가 봐줄 사람이 없어서 진짜 부탁드려요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원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35살 때 뉴스킨을 만났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뉴스킨이 뭘까? 뉴스킨이 도대체 뭐길래 자꾸 내가 뭔가를 자꾸 찾게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17년도 11월 달에 미국이라는 곳에 다녀오자마자 대리점이 됐고 지금은 솔직히 대리점 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조금 6천이라는 걸로 되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달성을 했어요. 왜냐면 되게 원했던 인생이 이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에게 또 사업을 전달해 주신 분들이 내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강력하게 제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눈, 코, 입 이렇게 똑같이 달린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1년 만에 최고 직급을 달성했더라고요. 어떻게 달성했나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저에게 알려주신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걸 하나씩 따라하다 보니까 그냥 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 나에게 전달해 준 분의 그 나침반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거 그것 말고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루미스파라는 기계를 가지고 뉴스킨을 주러 왔지만 지금 이 부스트를 들고 있는 이 느낌이 되게 설레요. 근데 앞으로 또 나올 10월에 3개월 뒤에 또 오픈하는 메타라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설레는 게 뭐냐면 회사에서는 정말 신제품을 진짜 많이 런칭을 해 주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계속 무언가를 런칭해 주지? 근데 우리는 또 이걸 가지고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또 성장을 하잖아요. 와 너무 가슴이 저 요새 보라색만 보면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건 이따가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신제품이 계속 오픈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설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뉴스킨은. 근데 제가 지금 부산 말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제 사투리를 잘 쓰지 않는데 25년 동안 부산에서 정말 사투리를 열심히 쓰면서 살았던 여자였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를 여의고 엄마만을 모시고 살다가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부산 제가 되게 못 살았어요. 감천이라는 마을에서 못 사는 사람들만을 보고 살다 보니까 강력하게 원했던 게 뭐냐면 '돈 없이 살면 안 되겠다. 정말 돈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라는 말을 나 혼자 나에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엄마 나 진짜 성공하고 싶은데 부산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곁에 가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잘 사는 사람 옆에 가야 잘 살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내가 살 수 있는 삶이 없는 것 같아." 하고 25살 때 50만 원을 들고 무작정 그냥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25살이란 나이가 솔직히 많으면 많지도 않고 작으면 작지도 않은데 저에게 있어서는 겁도 없고 열정만 가득했던 나이가 25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50만 원을 들고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게 진짜 쇼핑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강력하게 원했던 게 뭐냐면 '아 홍대 옷가게 진짜 3개 무조건 내가 차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제가 차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있어서 성공의 기준이라는 건 그거였어요. '돈이 좀 많은 삶을 살고 싶다. 돈이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냥 단지 무조건 성공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이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돈이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은 되게 다르잖아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건강만 해 줘도 되게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 명예적으로 이렇게 뛰어나고 싶은 분들은 명예욕이 크니까 '명예만 얻어도 성공했다.'라고 하고 하지만 그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잣대가 성공이라는 게 진짜 경제적 그다음에 시간적 모든 것들이 갖춰진다면 '나에게 있어서 과연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쇼핑몰을 하다가 하루에 22시간씩을 열심히 노동을 해서 옷가게를 차렸던 것 같아요. 옷가게를 차리고 또 그 안에서 프랜차이징 하는 법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옷가게 3개를 돌리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옷을 상당히 좋아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옷을 좋아했으니까 옷가게를 했겠죠? 근데 옷가게를 하다 보니 되게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니 '와 나 정말 옷가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옷가게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돌이켜 보니까 저에게 경제적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돈이 없는 것 같고 통장에 계속 돈이 없는 거죠. 왜냐면 많이 버니까 많이 쓰는 거예요.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를 버니까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시간적 자유는 1도 없죠. 하루에 22시간을 일하다 보니까 잘 시간 2시간 말고는 아무것도 저에게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옆에가 붙네요. 잠시만요. 근데 건강을 되게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옷가게를 하다 보니 짐도 되게 무거웠고 그리고 허리가 부서져라 일을 했기 때문에 허리가 그때 되게 많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성공하려고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나는 과연 지금 성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때가 29살이었고 29살 때 그때 느꼈던 게 '과연 성공이 뭘까?' 근데 나는 도대체 이 서울에 왜 올라온 것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엄청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안에도 20대 후반, 20대 초반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이 진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근데 가만히 아까도 제가 21살 분을 대면을 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원하는 게 뭐냐 물었더니 돈이래요.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 했더니 아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돈이 필요한데 도대체 그 돈으로 뭘 할 거냐는 거지. 근데 무작정 사람들은 무언가를 그냥 쫓으면서 살아가고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내가 하고 있는 무언가의 일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을 텐데 지금 하고 있는 힘들이 되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돈이 생겼을 때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 본 게 저 또한 그 나이 때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저에게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뉴스키넬에서 너무 행복한 건 내가 내 삶이 바빠서 무언가 내 앞만 쫓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인생에 내가 그걸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그냥 그게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옷가게를 하다가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러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포토그래퍼라고 적혀 있지만 저는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손에 쥐어준 카메라 하나가 그냥 '이거 들고 재밌게 찍다 보면은 뭔가 잘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새벽 4 시부터 밤 12 시까지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8년 동안 살았던 남편이 출근할 때는 한 번도 출근할 때 보지를 못했어요, 뒷모습을. 근데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은 신이 나서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그만큼 '죽을 때까지 사진을 또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 사진을 찍을 때 '나는 더 이상 다른 직업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난 지금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걸 물어봐요. 제가 인스타를 되게 열심히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찍었는지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근데 7년 동안 사진을 그렇게 열심히 찍고 직업으로 가지고 있던 그 일을 어떻게 한 번에 그만두고 그렇게 좋아했던 일을 그만두고 뉴스킨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물어봐요. "왜 할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 솔직히 저는 뉴스킨에서 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던 제 이 직업에서 제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뉴스킨을 하니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힘들어서 뉴스킨을 시작한다는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의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사람 그리고 무언가를 이뤄내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만났을 때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나는 그러면 누구에게 이 뉴스킨을 전달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한 번도 20 대, 30대 초반에 한 번도 게으르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 단 한 번도 게으름을 부려본 적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었고 그때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이라는 기회가 저에게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예쁘죠. 인스타에 많이 올릴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고 저는 지금도 이 사진을 보면 '와 내가 미쳤었네 진짜.' 저 겨울에 강릉까지 저걸 들고 가고 막 거제도까지 가고 '아 나 진짜 사진에 미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언가를 솔직히 뉴스킨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미쳐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내가 무언가에 미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 뉴스킨이 내 안에 들어왔냐? 난 지금 열심히 정말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 이 도구로는 살 수 없으니 그것보다 빠른 뉴스킨으로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말로 뉴스킨을 전하는데 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만 전 뉴스킨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때 태그를 보니까 저라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아름다운 우리나라 딸스타그램, 핫플레이스, 모녀스타그램 제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저라는 사람이 없이 그냥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뉴스킨에 와서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찾아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제 딸을 학교 가고 싶지 않으면 안 보내고 벌써 40일을 거의 다 채워서 결석을 시킨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나를 사랑하는 방법밖에 내가 잘 사는 방법이 없더라. 그냥 내가 나만 사랑한다면 정말 미래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신가요? 저는 뉴스킨이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는 그 길이어서 뉴스킨이 되게 행복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얼굴에 40살 괜찮죠? 갑자기 미모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뉴스킨에서 예뻐져서 날씬해져서 어딘가에서 당당하게 나 뉴스킨 하는 사람인데 제대로 알아보세요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당당한 내 모습이 좋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최고의 직업이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가치 있는 일. 근데 저는 뉴스킨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직업이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은 가치 있게 벌어야지 가치 있게 쓴다는 거 아시죠? 제 주변에 엊그제도 제가 그 뭐지 카드 뭐라고 해야 돼? 카지노에서 일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뭐 한 달에 1,500만 원을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돈 벌어서 사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돈 쓸 때 되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 그냥 있는 거 쓰는 거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쉽게 벌어서 너무 좋대. 근데 제가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냐면 저는 뭐 솔직히 지금 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잘 벌지는 못하겠죠. 근데 저는 되게 가치 있게 벌거든요. 그래서 쓸 때 정말 가치 있게 씁니다. 돈은 가치 있게 벌어서 가치 있게 쓰는 게 의미 있는 거지 그냥 마구 쉽게 벌어서 쉽게 쓰는 건 되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일을 한번 알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업과 나의 삶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근데 항상 무언가를 찾아 헤맬 때 새로운 직업을 항상 찾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항상 직업만 바꾸고 계시진 않나요? 그랬을 때 직업을 바꿨다고 해서 내가 또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한번 무작정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끝까지 가봤다가 아니면 다른 걸 하면 되지. 근데 끝까지는 한번 가보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솔직히 뉴스킨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걸 말씀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고 뭐 회사에 가기 싫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럼 뭘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벙어리가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셨나요? 아이들한테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되게 아이들이 되게 대답을 잘해요. 나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난 오늘 이 과자를 먹어야겠고, 나는 그림을 그려야겠고." 막 이런 대답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 하고 싶지 않은 것만을 얘기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럼 내가 반대로 살고 싶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나는 계속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의 길은 직업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명성이나 성공 또는 실패가 아니다. 길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저희 엄마도 솔직히 아파서 돌아가셨지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이 삶을 살면서 행복했냐고. 근데 엄마가 행복하지 않았대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방황만 하다가 아파서 내 삶을 마감하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분명히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목적이 진짜 무엇일까요? 저는 요새 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몰랐던 걸 알려주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우리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뉴스키니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말 되게 무서워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못 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잘 살 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잘 살게 되더라고요. 계속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잘 살 거야.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뭘 하냐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진짜 천만장자가 됐을 때 나는 어떠한 천만장자라고 하면 뉴스킨에서 120억을 커미션으로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내가 뉴스킨에서 120억을 벌어냈다. 내가 진짜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미소가 나요. 왜냐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밖에서 그냥 그런 부자 아니고 뉴스킨에서 누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천만장자라는 사람이 됐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을까? 내가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시작하는 그 순간은 되게 작고 부족하고 정말 작은 조각 같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하나 1% 1%를 항상 이렇게 성장하고 나면 우리가 1000% 성장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새 천만장자를 항상 꿈꾸면서 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될 걸 알기 때문이죠. 저는 되게 말을 이렇게 따박따박 자세하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전 스피치가 되게 자신 없던 사람인데 15분 동안 스피치 하라고 했을 때 스폰서 사장님한테 막 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몸이 너무 아파서 크로스핏과 필라테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 찰나에 인스타 다이렉트로 식단 관리해 드릴게요라는 다이렉트 한 통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식단 관리가 필요했었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만나야겠다라는 뭔가의 끌림에 의해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제 앞에 나타난 분들이 하얀색 그냥 여기서는 되게 수트를 입고 계시지만 그때 그냥 슬리퍼에 흰 티에 흰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때 되게 그 여자 사장님께서 배가 이렇게 뻘떡 나와서 임신을 하고 계셨었고 남자 사장님은 되게 얼굴이 뽀얗고 두 분이 되게 그냥 알게 모르게 광채가 나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남편이랑 8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부부가 같이 대낮에 데이트를 한 적이 없는데 이분들은 뭐지? 라는 생각에 그냥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만날 때까지도 그냥 나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만났을 때 저에게 행복하죠, 미진 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울었어요. 저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해요. 왜 안 행복한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하는 삶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제 딸은 아토피고 제 남편은 건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로 어디 도망을 가야 되나 딴 데서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뉴스킨의 티알라이트라는 제품과 갈바닉이라는 제품으로 솔직히 뉴스킨에 입문을 했지만 궁금했어요.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이 나도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저게 진짜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뉴스키니를 입문했던 것 같아요. 왼쪽과 오른쪽의 사진은 그냥 제 남편이 있고 없고의 사진 같지만 저는 왼쪽에는 저의 시간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른쪽에는 다른 게 아니고 제 꿈을 향해서 매일매일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요새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꿈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 꿈 생각해도 생각 안 나시죠? 근데 그 꿈은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어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 꿈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를 본인이 알게 되실 거예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꿈을 꾸는 법을 배우지도 못했고 꿈을 키워나가는 법도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기 때문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최인철 교수님이 한 강의인데 행복을 만드는 경험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있어요. 보면은 파란색 점들은 파랗게 모여 있죠. 근데 연두색 점들은 연두색만 모여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끼리끼리 산다는 거죠. 내 주변에 뉴스키닝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엄청 말리죠. 저도 말리더라고요. 사진 작가들, 막 나의 팬들, 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뉴스키닝을 하는 게 맞나?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내 주변에 과연 행복한 사람들이 많았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뉴스캔을 하면 할수록 거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행복감이 높은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결단을 했냐면 내 주변에 있는 10명보다는 행복한 내 눈앞에 있는 뉴스킨을 하는 게 한 사람이 나에게는 나를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안에 있는 내 곁에 있는 5명을 한번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주변 사람들이 정리될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 결혼할 때, 그리고 돌잔치 할 때, 그리고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네 번째가 뉴스킨을 시작할 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뉴스킨을 시작할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외로울까요? 아니요. 저는 정말 매일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매일 찾아오고 매일 만나자 그러고 왜 그럴까요? 뉴스킨 하면 사람을 잃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 곁에 생겨났어요. 그것도 행복한 사람들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매일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매일매일 웃는데 이 사진만 봐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저는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탔던 사람이었는데 뉴스킨을 해서 너무 행복해요. 매일 사람이 넘쳐나서 매일 뭔가를 같이 할 수 있어서 가치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상상의 힘을 되게 믿는 사람인데 저는 정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뉴스킨이라는 걸로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고 싶은데 뉴스킨에서 행복해지려면 집도 바꿔야 될 것 같고 차도 바꿔야 될 것 같고 무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뭘 바꿔야 될까? 그랬을 때 정말 부족해서 꿈도 없었고 상상하는 법도 몰랐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블루 다이몬드가 되면 어떨까? 내가 이 안에서 팀 엘리트라는 직급이 되면 어떨까? 내가 백만장자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적어놨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요새 말도 안 되는 걸 적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적으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이 강의를 듣고 무언가를 결정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적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믿고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 9월에 진짜 내게 우연히 다가온 이 기회 루미스파라는 걸 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냥 사진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 때랑 지금이랑 되게 이미지가 다르죠. 머리가 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되게 수줍어하면서 사람 사귀는 것도 되게 힘들어 했었고 되게 뭔가 남 앞에 서는 거 되게 부끄러워 했었고 그런데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던 게 다른 사람 앞에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그냥 내가 쓰고 있는 것들 하나씩 알려주고 내가 매일매일 무언가를 하는 걸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알려준 그분들 내 상위 스폰서 사장님들의 삶을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지켜봤어요. 저 되게 집요하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만 믿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1년 동안 제 스폰서 사장님들을 되게 괴롭혔어요. 그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나갔다가 계속 찾아가고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그냥 들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뭐가 바뀌었냐면 저의 생각들이 바뀌어 나갔던 것 같아요. 뭐 방법, 뭐 소비자 만드는 법이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을 배워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성공자들을 믿는 것부터가 뉴스킨에서는 성공한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눈앞에 있는데 귀신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앞에 있는 것들을 믿어내는 것부터가 솔직히 성공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표라는 걸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목표를 정해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머리가 되게 심플해요. 그냥 내 눈앞에 한 가지 목표를 정해주면 그냥 그것만 보고 뛰어가는 사람인데 목표를 쪼개고 뭐 나누고 뭐 꿈을 생각하고 솔직히 이런 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만약에 뭐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 하면은 그건 잘해요. 왜냐면 하라는 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블루 다이몬드를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머릿속에 블루 다이몬드밖에 없었어요. 나 아침에 눈 뜨면 블루 다이몬드 가야지. 나 아침에 눈 뜨면 블루 다이몬드 가야지. 자기 전에 블루 다이몬드 가야지. 그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블루 다이몬드 돼서 뭐 할 건데? 저 집 이사 갈 건데요. 저 차 살 건데요. 저 남편하고 같이 사업할 건데요. 저 주변에 뭐 팀 100개 만들 건데요. 막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간 주변에서 미쳤다는 소리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진할 때도 저는 미쳤었고 뉴스킨을 했을 때도 미쳤어요. 근데 사진을 해서 미쳤을 때는 몸이 망가졌죠. 그리고 뉴스킨을 했을 때는 지금 참 많은 것들을 얻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뉴스킨을 시작했을 때 엄마가 췌장암 자기였었고 아픈 엄마를 모시고 항상 항암 치료를 모시고 다녔었거든요. 시간도 없었고 4살짜리 딸도 항상 유치원에서 제가 픽업을 했어야 됐고 누구보다 시간이 없었어요. 이때 얼굴 보면은 되게 못생겼어요. 지금 어플인데 못생겼어요. 근데 이런 엄마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엄마에게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 남은 시간 안에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엄마가 그거 다단계라고 하는 뉴스킨에서 다단계는 아니고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고 엄마가 눈 감고 돌아가실 때 마음 편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 내가 잘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 하나밖에 없었고 그 옆에 있던 제 딸에게 그냥 정말 멋지게 해내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때 엄마가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아직도 저 사진을 보면 눈물이 나요. 왜냐면 되게 간절했었거든요. 너무너무 간절해서 목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엄마한테 빨리 블루 다이몬드에서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지. 뉴스킨이 맞다는 거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까도 리허설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를 15세트를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굴이 막 개조가 됐죠. 그러면서 지금 누군가를 만나면 저를 못 알아봐요. 너무 예뻐져서 그 코 수술을 했냐 얼굴을 깎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화장품이 그걸 되게 만든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시술을 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얼굴이 이렇게 예뻐질 수 있나? 근데 앞으로 10년 했으면 더 예뻐질 거고 우리가 60이 됐을 때도 지금 얼굴을 가지고 늘린다면 와 이건 너무 환상인 거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했어도 엄청 예쁜 얼굴과 엄청 예쁜 몸매로 나타나서 그때 하지 그랬냐라는 생각 말을 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에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제품을 정말 열심히 썼고 그 제품을 얼굴로 인상을 내서 저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에게 제품의 성분 따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얼굴을 보여주고 제 몸을 보여주고 건강한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러한 임상이 있는데 안 쓸 사람이 있나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 저에게 사업을 알려주신 분들이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대. 미쳤죠. 저는 쓰라는 대로 다 썼어요. 왜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하니. 그래서 사업으로 알아보라고 했는데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고 하니 썼는데 얼굴이 이렇게 3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 사진을 가지고 저는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진 하나가 저를 블루 다이몬드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나의 임상을 만들어내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저의 10년 전 사진과 현재의 사진 솔직히 지금이 더 예뻐졌지만 그냥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에서 지금 너무 예뻐진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뉴스킨을 만나서 감사한 거는 그냥 너무 예뻐진 거? 그거 말고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바뀌었죠. 저도 이렇게 와 진짜 찐따같이 못생겼었어요. 근데 눈도 동그래지고 얼굴이 이렇게 예뻐질 수 있나. 제 남편 얼굴에 모공이 다트 던져도 들어갈 만큼 컸었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오면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의 모공 속에서 모낭충이 나올까 봐. 그래서 정말 무서웠지만 얼굴을 이렇게 바꿔준 스킨 제품들에 놀랐었고 먹고 바르는 것들을 하니까 남편과 리즈 갱신이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40대의 몸을 가졌어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15일 만에 얼굴이 예뻐진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제가 얼굴이 바뀐 것보다 저희 엄마를 모시고 제가 데모를 이렇게 얼굴에 발라주는 것들을 하고 다닐 때 엄마를 보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바꿨었어요.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모시고 이 일을 할까?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하면 이 일이 같이 있으면 엄마를 모시고 이렇게 아픈 엄마를 모시고 이 사업을 하냐고. 근데 저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 멋진 일이라고. 그리고 제 남편이 건선이 되게 8년 동안 심했는데 파마넥스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이렇게 좋아진 것들을 보면서 전 뉴스킨을 안 할 이유가 1도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티알고라는 제품도 나와서 정말 팀과 함께 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 몸 되게 놀랍죠. 40대 이런 몸 괜찮죠. 어딜 가서 솔직히 이렇게 보여주면 안 먹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바꿔내는 것들을 시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혼자 하면 힘이 없죠. 같이 하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팀과 함께 만들어내는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작년 초부터 들어온 분들인데 누군가는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서 가만히 그냥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근데 저는 그때 약간 또 눈에 미쳤던 것 같아요. 내가 뉴스킨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던 것 같고 내가 왜 어떠한 삶을 살고 싶었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나 한 번 더 미쳐보자라는 생각에 코로나 시기에 정말 미쳐서 날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릉도 오가면서 강릉에서 리더를 찾아야겠다. 리더를 찾아야겠다. 부스터 하나를 가지고 미친 듯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또 이 임상을 들고 뛰었어요. 아이백이 없어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없어지고 얼굴에 모공이 다 없어지고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1분 만에 바뀌는 이 부스트라는 기계를 들고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수없이 문질러줬고 똑같이 남편과 함께 강릉에서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3박 4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때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니야 무조건 팀 만들 거야. 나 무조건 강릉에다가 깃발 꽂을 거야. 라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남편과 딸을 데리고 그냥 차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줌이라는 게 생겨났죠. 그러면서 백만장자 사장님하고 저 바닷가에서 미팅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계속 바꿔내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거기서 탄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자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기회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드림보드에 우리 부부가 이렇게 떡하니 붙었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꿈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됐나?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몰라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뉴스킨은 모여야 되는 일이니까 모르겠고 다 가족이라고 하자 하면서 많은 파티를 했고 강릉, 서울 다 모아서 선자령을 5시간 왕복하면서 사람들을 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족은 원래 3명밖에 없었지만 점점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나타나니 팀이 계속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군가 핀업을 했을 때 그냥 자유롭게 3시간도 마다 않고 그냥 막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유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줌이 생겨서 너무 좋았던 건 5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6시에 다 같이 모여서 운동을 이렇게 하고 다 같이 모여서 또 책을 읽고 미쳤어요. 저는 책을 한 번도 안 읽던 사람이 코로나가 터지고 진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7시에 일어나서 붐미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일 전에 또 강릉에 있는 또 산을 올라가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 다 같이 점프를 하고 다 같이 또 계곡을 가서 폭포수를 보면서 온 기운이 다 우리에게 오고 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 같이 막 뛰어 올라가는 것들. 어느 누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무언가의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강릉에 또 팀을 오픈했어요. 그 사무실을 오픈을 했는데 코로나에 다들 미쳤다고 하죠. 근데 미친 짓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또 강릉에다가 오픈식을 하면서 강릉팀 팀 엘리트 5조를 무조건 만들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차렸고 T5 또 발대식을 했던 것 같아요. 강릉에 저는 T5를 되게 꽂고 싶었어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이재원 곽정원 사장님께서 너무나 간절하게 또 저희의 성공을 바랬었고 지금도 너무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전국에다가 깃발을 꽂아야겠다. T5의 모든 깃발을 내가 갖다 꽂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뉴스킨에서 무언가를 해낸다는 건 의리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핀업을 한다는 건 의리라고 하잖아요. 저는 의리를 지켜내고 싶어서 블루다이몬드를 했던 것 같고, 솔직히 지금은 제가 PA를 도전하고 있지만 8월부터 모든 팀과 함께 PA를 도전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가 PA를 가겠다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또 강릉에다가 사무실을 오픈할 때 너무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내가 그래 혼자의 힘은 아니지.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점들이 모여서 이 무언가의 큰 것들을 해내는 일들이 이 뉴스킨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감격스러웠고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다고.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그냥 처음에 부부가 같이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와 또 저희 남편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멋진 어른이 되어야겠다, 좋은 어른이 되어야겠다, 정말 본보기가 되는 부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똑같이 저도 많은 부부들의 삶을 바꿔주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심장이 뛰지 않나요? 진짜 콜라겐 뷰티 플러스하고 멀티 뷰티가 이번에 오픈했죠. 하루에 콜라겐 뷰티 플러스 너무 맛있어서 하루 10개씩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막 축축해져가지고 광채가 터질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4일밖에 안 먹었는데 내 얼굴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고 보라색에 미쳐있죠. 메타. 솔직히 유수 스팸 같은 그런 거는 한정적이라면 메타는 진짜 얼굴 눈, 코, 입 달린 사람이면 다 먹어야 된다. 그리고 대사가 좋아지는 파마넥스가 런칭한다는데 이건 미쳐야겠더라고요. 진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기회에 내가 내 팀과 함께 미쳐서 이 기회를 잡아내지 않는다면 정말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매일마다 팀과 함께 메타를 외치고 있어요. 메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초대해 주신 분들에게 무조건 물어보세요. 이거는 보라색만 보면 미치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정말 엄마랑 우리 딸 그리고 남편 그냥 그분들에게 멋진 그냥 전미진이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미진이라는 이름으로 내 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지켜내고 싶었어요. 작고 부족했던 내가 정말 작은 점이었고 체구도 작잖아요. 그랬을 때 내 안에 정말 나도 모르는 거인이 살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나 혼자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내 후생에 태어나도 나는 뉴스킨을 만나서 세상을 바꾸는 작은 일에 동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뉴스킨을 해서 엄마가 참 행복했다고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산에서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작은 게 뭐였냐면 엄마에게 정말 많은 친구를 만들어 드린 거 서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엄마의 또 그 자리를 지켜내 주시려고 각자 개인 차를 타고 100명이 넘는 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엄마가 가시는 그 자리가 되게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가 보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 모습이 엄마에게 보였다는 게 너무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지금은 저에게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돌아가셔서 고아예요. 근데 고아라서 외롭지 않아요. 제2의 저희 시부모님도 저에게 계시고 저희 시부모님의 인생을 또 바꿔드릴 수 있는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제가 만났고 지금 3년,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6년 차가 되면 어머님, 아버님의 모든 노후를 저희 부부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냥 멋진 진짜 부부가 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뒤로 갈수록 진짜 편안하고 빛나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지금 뒤로 가고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하신가요? 그리고 그 뒤는 빛날 것 같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멋진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작은 지금이라고 지금 시작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